자, 첫 번째 경기 이제 뉴캐슬 대 웨스트햄. 자, 일단 뉴캐슬은 지금 칼럼 윌스 그리고 지금 조엘링턴 그리고 지금 수비수의 보트만 그리고 트리피어 이제 닉포프 등 지금 결장자가 좀 많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주전 선수들의 그런 좀 결장이 많은 뉴캐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전력 손실이 크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미드필더인 에드손 알바레즈가 결장 중이에요. 그리고 이제 파케타는 결장 예심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웨스트햄도 솔직히 지금 뭐 알바레즈가 결장 중인 것도 좀 뼈아프긴 한데 파케타가 특히 좀 결장을 하게 되면은 더더욱 좀 손실이 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려봤고, 자, 일단 이제 뉴캐슬 좀 최근 연패 중으로 흐름이 좀 좋지가 못해요. 네. 그리고 현재 지금 리그 10위에 위치하며 기대 이하의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뉴캐슬이 뭐 이번 시즌 유독 좀 부상자가 많이 나오면서 전력 손실이 컸고, 그런 약간 좀 전력 누수로 인해서 좀 기대보다는 좀 좋지 못한 성적을 좀 거두고 있었죠. 네. 그러니까 뭐 현재 역시 좀 어느 정도 부상자가 좀 많은 뉴캐슬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좋은 경기력을 보일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네,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아무래도 이제 뉴캐슬이 지금 홈이다 보니까 좀 더 이제 웨스트햄에 비해서는 점유율을 높게 가져갈 것을 봐요. 그리고 양 팀 다 기본적으로 공격 템포가 굉장히 좀 빠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두 팀의 좀 공격 템포를 좀 고려했을 때 어느 정도 좀 스피디한 경기로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왜냐면 이제 양 팀 다 이제 공격 전환이나 이제 역습 전개가 좀 좋다 보니 한 번에 좀 올라와서 몰아붙이는 경우가 좀 많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양 팀 다 좀 이제 득점 기회를 어느 정도 좀 잘 살린다고 하면은 뭐 이 경기는 충분히 좀 다득점 양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경기 양상까지 간략하게나마 좀 말씀드려봤고, 자, 현재 지금 뉴캐슬이 웨스트햄보다 폼이 좋다고 보기도 어렵고, 그리고 주전 선수들의 결장이 많다 보니 전력 손실도 이제 큰 편이라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은 현재 뉴캐슬 정배 사이드로 접근하기는 다소 리스크가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게다가 이제 웨스트햄도 이전에 좀 계속해서 좀 승이 없을 때랑은 다르게 최근에 좀 폼이 올라오면서 좀 좋은 그런 성적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이거는 웨스트햄 사이드로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웨스트햄 사이드 보는 경기, 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고, 그리고 2.5 기준 이건 오버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웨스트햄 프랜승의 2.5 기준 오버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토트넘 대 루턴 타운. 자, 일단 이제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는 상황. 자, 반면에 루턴 타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너무 심해요. 현재 뭐 이제 주전 수비수들부터 이제 공격수들까지 결장이 지금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일단 뭐 핵심 공격수인 지금 뭐 아데바요를 포함해서 이제 미드진부터 뭐 수비진까지 전부 다 이제 주전 선수들의 그런 결장이 좀 많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라인업이 많이 초토화된 그런 루턴 타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네요. 자, 일단 이제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연승을 이어가다가 이제 직전 경기 풀럼 상대로 3대0 대패를 당하며 이제 최악의 경기력을 선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직전 경기 뭐 풀럼 상대로 토트넘이 골 결정력도 좋지 못했을 뿐더러 측면에서 파생된 실점이 2골이나 됐을 정도로 측면 수비에서 많이 안 좋은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좀 직전 경기에서의 그 토트넘의 경기력은 좀 최근 기준 가장 많이 안 좋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루턴 타운 같은 경우에는 현재 9경기 연속 지금 승이 없을 정도로 하락세를 타고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수비 밸런스가 많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루턴 타운은 뭐 지금 멀티 실점 이상을 기록한 경기가 굉장히 좀 많을 정도로 확실히 지금 수비도 많이 안 좋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전력 손실도 지금 크기 때문에
경기력 또한 지금 좋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려봤네요. 자, 이 경기도 좀 경기 양상 봤을 때 일단 뭐 홈에서 토트넘이 좀 점유율을 높게 가져갈 것으로 봐요. 그리고 이제 뭐 침투나 이런 좀 컵백과 같은 공격 전개를 통해 어느 정도 좀 좋은 득점 기회를 만들 것으로 봅니다. 그쵸. 그리고 이번 경기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대팀인 루턴타운이 전력이 많이 약하기 때문에 좀 더 뭐 라인을 올려서 좀 적극적으로 공격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약간 좀 토트넘이 좀 홈에서 유리하게 좀 주도권을 가질 만한 그런 경기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루턴타운 같은 경우에는 역습 위주로 종종 토트넘의 수비를 공략하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 경기 양상까지도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네요. 자, 물론 이제 직전 경기 토트넘이 원정에서 대패를 하긴 했지만 이제 홈에서는 계속해서 좀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어요. 그쵸? 그리고 이제 뭐 상대팀인 지금 루턴타운이 최근 흐름이나 폼도 많이 안 좋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전력 손실이 굉장히 좀 크기 때문에 이런 지금 뭐 전력이 완전히 좀 초토화된 그런 루턴타운 상대로는 토트넘이 좀 좋은 결과를 만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렸을 때는 저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 이거는 토트넘 승 보는 경기로 가져오도록 할게요. 토트넘 승의 1엔드 기준은 이거로 마인승까지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5 기준은 오버까지도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경기는 토트넘 승 그리고 마인승 3.5 기준 오버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헤타페 대 이제 세비야. 자, 일단 이제 헤타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팀 내 득점 1위 공격수인 지금 마요랄이 결장 중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좀 헤타페 내에서 좀 득점 지분이 큰 그런 마요랄이 좀 결장을 했다 보니까 어느 정도 공격에서 좀 타격이 크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이 결장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제 헤타페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 계속해서 승이 없다가 이제 직전 경기 지로나 상대로 홈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어느 정도 흐름 전환에 성공을 했어요. 일단 뭐 승리도 승리지만 이제 우승 후보인 지로나를 꺾었기 때문에 더더욱 좀 의미 있는 승리라 볼 수 있는 그런 직전 경기에서의 헤타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원정팀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시즌 초중반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폼이 올라오긴 했지만 최근 알메디아 상대로 무승부를 거두고, 그리고 셀타비고 상대로 홈에서 지는 등 좋지 못한 행보를 좀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동안 좀 좋은 그런 흐름을 이어간 그런 세비야가 최근 다시 주춤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헤타페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기존보다 좀 라인을 올려 이제 공격적으로 나서는 경우가 많지만 최근 두 경기 연속 공격이 많이 식은 모습을 보이면서 현재 공격 흐름이 지금 좋지 못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제 직전 경기 뭐 지로나 상대로 헤타페가 이겼긴 했지만 전체적인 뭐 공격 전개나 이런 좀 흐름은 별로 좀 좋지가 못했다. 그러니까 확실히 좀 결과와는 별개로 최근 좀 공격에서는 많이 식은 모습 보이는 그런 헤타페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약간 헤타페를 고려했을 때 이번 경기 역시 공격에서 삽질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게다가 이제 뭐 핵심 공격수인 마요랄의 결장도 어느 정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좀 헤타페라고 볼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 경기가 물론 뭐 이제 헤타페가 홈에서 굉장히 좀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뭐 좀 세비야에 비해 크게 좀 나쁠 건 없긴 하지만 그렇다고 지금 좀 공격 흐름이 많이 안 좋고 핵심 공격수인 마요랄의 결장을 한 그런 헤타페 정배 사이드를 무작정 보기는 다소 리스크가 좀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네. 그리고 이제 이 경기는 뭐 충분히 세비야가 잡아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경기이기 때문에 요거는 뭐 세비야 사이드를 도전해봐도 괜찮은 경기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렸을 때 저는 요거는 분석 결과 봤을 때는 세비야 프랜스 보는 경기, 그리고 고배당으로는 요거는 무승부도죠. 그리고 어누바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언더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세비야 프랜스 무승부에 이제 2.5 기준 언더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라이프치히 대 이제 마인츠. 자, 일단 양 팀 다 지금 주전 미드필더 한 명이 결장 중입니다. 이렇게 좀 간략하게나마 결장자에 대해서 말씀드려봤고, 우선 이제 라이프치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쾰른 상대로 원정에서 5대1 대승을 거두며 여전히 좋은 경기력을 좀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인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이에른 뮌헨한테 8대1 대패를 당했지만, 그래도 이제 직전 경기 홈에서 보험 상대로 승리를 거두며 어느 정도 좀 흐름 전환에는 성공을 했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도 뭐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양 팀 다 좀 승리를 거둔 상황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다만 지금 마인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홈과 달리 원정에서는 4연패 중으로 원정 경기력이 좀 많이 안 좋아요. 네. 그리고 마인츠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이제 원정에서 한 번도 지금 이긴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좀 원정과 약간, 물론 뭐 홈에서도 경기력이 지금 좋다고 보긴 어렵긴 하지만 그 이상으로 원정에서의 지금 경기력이 많이 안 좋은 그런 마인츠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폼이 좋은 라이프치 상대로 마인츠가 좀 다소 고전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좀 침투나 뭐 역습이나 이제 컵백과 같은 그런 공격 패턴이 좀 다양하면서 능한 라이프치 상대로도 이제 마인츠가 좀 수비에서 크게 흔들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좀 원정에서 마인츠가 좀 고전할 만한 경기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네. 그래서 뭐 여경기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최근 흐름, 경기력, 뭐 전력, 그리고 홈과 원정에서의 차이를 전부 다 고려하면은 그래도 라이프치히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물론 뭐 한 가지 좀 꺼림칙한 점은 이거죠. 네, 최근 이제 라이프치히가 마인츠 상대로 이긴 경기가 없을 만큼 좀 약세를 보였긴 했지만, 그걸 감안해도 현재 좀 양 팀의 좀 경기력 차이를 고려했을 때는 그래도 요거는 라이프치히 사이드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라이프치히 사이드로 가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라이프치히 승부는 경기로 보도록 하고, 그리고 요거는 1엔드 기준 마인스까지 도전해보는 경기, 이렇게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라이프치히 승에 1엔드 기준 마인승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브레멘 대 이제 볼프스부르크. 자, 일단 브레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수비수 2명, 그리고 미드필더 1명, 그리고 공격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볼프스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요 공미 1명, 그리고 지금 공격수 1명이 지금 결장 중이에요. 일단 이제 페트릭 위어와 더불어 이제 팀 내 득점 1위 요나스 빈까지 결장 중인 볼프스부르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격에서는 지금 타격이 있는 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결장자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려봤네요. 자, 우선 이제 브레멘이 지금 현재 3연패 중으로 한두 달 전에 이제 연승 행진을 이어갔을 때랑은 다르게 지금 하락세를 타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최근 좀 실점도 많이 늘어나면서 좀 저조한 경기력을 보이는 그런 브레멘이라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볼프스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심합니다. 네. 이제 리그 기준 지금 3달 넘게 승이 없을 정도로 극심한 부진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난 시즌에 비해서 폼이 많이 떨어진 그런 볼프스부르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좋지 못한 성적을 거두다 보니까 지금 어느덧 강등권에 가까워진 지금 볼프스부르크라고 볼 수 있죠. 솔직히 뭐 이제 시즌 시작되기 전까지만 해도 볼프스부르크가 이렇게까지 추락할 줄은 몰랐는데, 지금 뭐 경기력이며 뭐 분위기며 전부 다 좀 안 좋다 보니까 어느덧 또 강등권에 가까워진 상태라고 볼 수 있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뭐 두 팀 다 지금 하락세를 타고 있지만 브레멘과 달리 볼프스부르크가 더 심각한 상황으로 현재 지금 공수 밸런스도 좀 무너지고, 그리고 조직력 또한 많이 약화되면서 좀 이도저도 아닌 팀으로 좀 변모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지금 볼프스부르크가 좀 공수 방면에서도 좀 좋지가 못하고, 그리고 조직력도 좀 현저히 떨어지면서 좀 생각 이상으로 지금 크게 경기력이 좋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이제 볼프스부르크가 홈보다 원정에서의 경기력이 더 많이 안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약간 원정 볼프스부르크가
좀 주전 선수들이 결장이 많은 브레멘을 좀 상대한다고 해도 고전의 가능성이 좀 더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렇죠? 게다가 뭐 이제 상대 전적을 봤을 때도 이제 최근 3경기 기준 이제 볼프스부르크가 브레멘 상대로 이긴 적이 없을 정도로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점들을 좀 다 고려를 하면은 그래도 이거는 브레멘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내 분석 결과로 봤을 때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브레멘 사이드 보는 경기. 대신에 요거는 내 고배당으로는 내 무승부 도전할게요. 무승부 도전. 왜냐면 이제 브레멘도 물론 뭐 이제 볼프스부르크가 많이 안 좋긴 한데 브레멘 역시 지금 최근 좋지는 못하기 때문에 이걸 고배당으로 무승부까지도 도전해보는 경기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메스 대 이제 모나코 경기. 자, 메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한 명이 결장, 그리고 공격수도 한 명 지금 결장 중 상황이고, 그리고 모나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수비수 한 명, 그리고 미드필더 2명이 결장 중입니다. 어느 정도 좀 미드필더에서의 결장이 많은 그런 모나코라고 볼 수 있네요. 자, 일단 이제 메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리그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최근 3경기 2승 1패로 지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지만 클레르몽이나 이제 낭트와 같이 자신들과 같은 그런 강등권 팀들 상대로만 승리를 챙기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좀 순위가 높은 팀들 상대로는 대부분 지고 있는 그런 메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나코 같은 경우에는 최근 홈에서는 4경기 연속 승이 없지만 원정에서는 지금 3연승 중으로 홈보다 원정에서의 성적이 지금 훨씬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존에 알고 있던 모나코 같은 경우에는 뭐 홈에서 강하고 이제 원정에서 약세를 좀 보이던 팀이었다면 최근에는 이제 좀 그게 반대가 되면서 굉장히 좀 이질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홈에서는 좀 흐름이 많이 안 좋고 그에 만약에 원정에서는 이제 계속해서 연승을 거두면서도 경기력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내 영역 같은 경우는 좀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자, 일단 뭐 점유율이 지금 많이 낮은 그런 메스다 보니 좀 볼 점유율을 기반으로 플레이하는 그런 모나코가 좀 더 점유율을 높게 가져갈 것으로 봐요. 그리고 특히 이제 모나코가 메스 진영에서 볼을 소유하는 시간이 좀 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모나코가 비록 좀 원정이라고 해도 어느 정도 좀 좋게 좀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영케이님 반갑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메스가 수비 뒷공간이 좀 잘 뚫리는 편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침투 플레이가 좋은 모나코가 좀 더 효과적으로 공격을 전개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중원 싸움에서도 메스보다 모나코가 더 우위를 좀 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원정이라 해도 전체적으로 좀 모나코가 유리하게 좀 풀어갈 만한 경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뭐 상대 전적을 봤을 때도 이제 최근 3경기 모두 모나코가 이겼을 정도로 강한 면모를 보였기 때문에 이런 약간 상성적인 면까지 고려를 하면은 이 경기는 그래도 모나코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모나코 사이드 보는 경기, 그리고 어느 봤는데 본다고 하면은 이걸 오버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모나코 승의 2.5 기준 오버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이메온 대 이제 아인토벤. 자, 네이메온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한 명이 결장. 그리고 이제 호벤 같은 경우에는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이렇게 좀 양 팀의 결장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고, 자, 일단 이제 네이명 같은 경우에는 5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다가 직전 경기 이제 위트레흐트 상대로 원정에서 1대0 패배를 당하며 긴 무패 행진이 끊기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경기에서 네이메언이 이제 패배한 것도 패배한 거긴 하지만 이제 위트레흐트 상대로 공격에서 전혀 힘을 못 썼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좀 화력에서도 좀 죽은 모습 보인 그런 네이메언이라고 볼 수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와인토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이제 리그에서 무패를 지금 기록 중이고, 그리고 이 경기 포함 앞으로 8경기 동안 지지 않으면은 무패 우승이 지금 유력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뭐 호벤 같은 경우에는 우승도 우승인데 무패 우승을 위해서는 좀 더 어느 정도 신중히 좀 수비에 좀 집중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8경기만 더 이제 패배를 하지 않으면은 그래도 웬만하면은 이제 좀 우승을 확정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좀 집중해서 플레이할 그런 아인토벤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네요. 자, 일단은 좀 경기 양상을 봤을 때 그래도 일단은 뭐 어느 정도 템포는 좀 빠른 경기로 흘러갈 수 있다고 봐요. 그쵸? 왜냐면은 네이메온이 지금 홈에서 경기를 치를 때는 거의 뭐 대부분의 경기가 좀 템포가 빨랐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좀 이럴 가능성을 좀 고려해야 되고, 그 대신에 이제 호벤이 좀 중원 싸움에서 좀 우위를 점하며 좀 경기를 좀 쉽게 운영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쵸? 왜냐면 이제 호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리그에서는 거의 매 경기 중원을 장악하면서 경기를 좀 풀어갔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뭐 상대가 이제 홈에서 네이메온이라고 해도 호벤이 좀 중원에서 우위를 점하면서 좀 경기를 좀 쉽게 풀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자, 그리고 이제 네이메온이 지금 계속해서 좋은 공격력을 보여왔지만 직전 이런 위트레트전에서는 오랜만에 좀 저조한 공격력을 보이며 이제 공격 흐름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약간 흐름이 이번 경기에서도 영향을 좀 미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렇죠? 게다가 이제 호벤 같은 경우에는 LADBC 내에서 가장 수비가 좀 뛰어난 팀이기 때문에 더더욱 좀 네이베언이 공격에서 고전할 가능성도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상대 전적을 봤을 때 이제 10년 넘게 매번 아인토벤이 이겼을 정도로 이제 천적의 모습을 좀 보여왔기 때문에 이런 약간 압도적인 상승까지 고려하면은 그래도 호벤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뭐 이제 아인토벤이 이제 시즌 초중반에 비해서 경기력이 조금 떨어지긴 했어요. 네. 다만 뭐 그렇다고 해도 좀 네이메온도 어느 정도 좀 흐름이 지금 좋다고 보긴 어렵고, 그리고 이런 약간 좀 10년 넘게 호벤이 이겼을 정도로 압도적인 상승까지는 좀 보였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렸을 때는 저는 이거를 원정이라 해도 아인토벤 사이드 보는 경기로 가져오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인토벤 승 보는 경기로 가져보도록 하고, 네, 3.5 기준으로 이거는 언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인토벤 승의 3.5 기준 언더로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알크마르 대 이제 비테세. 자, 알크마르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큰 결장자는 없는 상황. 영케이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영케이님 별풍선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은 이제 오늘 이제 해외 축구랑 미국 축구 조합 및 추천표 보내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오늘 좀 후원하신 분들께는 제가 내일 이제 오후 경기까지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그 점은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제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네,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다시 한번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영케이님. 자, 그리고 이제 비테사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한 명이 결장. 이 정도로 양 팀의 좀 결정에 대해서 말씀드려봤네요. 자, 일단 이제 알크마르 같은 경우에는 최근 엑셀시오르와 폴란담 상대로 연달아 4골을 넣으면서 폭발적인 득점력을 선보였고, 그리고 현재 지금 수비뿐만 아니라 공격 흐름도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지금 공격 흐름도 굉장히 좀 좋아진 그런 알크마르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비테사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기준 이제 1무 2패로 흐름이 좋지 못하고, 그리고 여전히 지금 강등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전 시즌들과 비교했을 때 이번 시즌은 전력이나 경기력 모두 많이 안 좋은 그런 비테세라고 볼 수 있네요. 자, 아무튼 좀 이런 양팀의 좀 상반된 그런 좀 모습에 대해서 말씀드려봤고, 이것도 네, 간략하게나마 좀 경기 양상 봤을 때 일단 뭐 알크마르가 높은 볼 점유율 바탕으로 홈에서 좀 경기를 좀 운영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비테세가 이제 중원이 좀 약하다 보니 중원 싸움에서도 알크마르가 좀 우위를 점할 것으로 봐요. 그다음에 중원을 좀 그러면 장악한 알크마르가 좀 더 좀 다양한 공격 패턴을 통해 비테세의 수비를 좀 두드릴 것으로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비테세 같은 경우에는 아이고 치치더치페이님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비테세 같은 경우에는 홈보다 원정에서 수비가 지금 훨씬 안 좋기 때문에 치치더치페이님 별풍선 2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치치더치페이님 별풍선 2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일단은 오늘 조합이랑 추천표 보내드리고 그리고 이제 방송이 끝난 다음에 이제 패키지에 관한 기간이랑 사항까지도 이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다시 한번 2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치치더치페이님.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자, 아무튼 이제 계속 이어서 가보면은 그리고 이제 비테세 같은 경우에는 홈보다 원정에서 수비가 이제 훨씬 안 좋기 때문에 알크마르의 공격을 막는 데 있어 원정에서 더 고전할 것으로 봐요. 그쵸. 특히 지금 공격이 지금 완전히 좀 살아난 그런 알크마르고 그리고 비테세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특히 좀 이제 침투나 이제 측면 수비가 좀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 약간 공격에 능한 알크마르가 어느 정도 좀 공격에서 두가 나타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자, 그래서 물론 이제 알크마르가 이제 뭐 최근 엑셀시오르와 이제 폴렌나가 같이 이제 수비가 많이 안 좋은 팀 상대로는 대량 득점을 좀 했고 그리고 비테세 역시 지금 원정 수비가 많이 안 좋기 때문에 충분히 알크마르가 좋은 득점 기회를 많이 좀 창출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다 고려를 해봤을 때는 이번 경기 그래도 알크마르가 홈에서 무난히 좀 좋은 결과를 만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알크마르 사이드 보는 경기 그리고 1엔디 기준은 이거는 마인스까지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알크마르 승에 마인승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알크마르 경기까지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의 경기 몇 개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노팅엄 포레스트 대 이제 크리스탈 팰리스. 네, 요거는 뭐 본다고 하면은 팰리스 프랜슨 보는 경기. 그리고 네, 고배당으로는 네, 무승부도전. 요 정도로만 한번 가져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발렌시아 대 이제 마요르카. 네. 요거는 이제 발렌시아 승. 그리고 고배당으로는 네, 햄무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뭐 어느 반은 네, 본다고 하면 언더긴 한데 솔직히 1.3이죠. 이게 그 이제 1.3의 그런 언더 배당을 가져가는 건 전혀 좀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언더로 보긴 하지만 배당 대비 어느 반을 패스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발렌시아 승에 햄무만 보는 경기로 가져보도록 하고 그 다음 이제 레버쿠젠 대 이제 호펜하임. 요거는 이제 레버쿠젠 승. 그리고 1엔디 기준 마인스. 그리고 3.5 기준이라 해도 이건 오버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토리노 대 몬차. 요거는 몬차 프렌스. 그리고 무승부에 어느 반은 이거는 언더 보도록 할게요. 좀 아무래도 요 두 팀이 좀 맞붙었을 때 오바를 볼만한 그런 좀 견적은 안 나오기 때문에 언더로 요거는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오늘 해외 축구 분석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고 저는 이제 이어서 이제 내일 아침에 있을 미국 축구 분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